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에이비온의 호흡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온이 세계 최고의 인터페론 베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흡입용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생화학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징으로 에이비온은 미국 정부 부처와 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처가 맞다라는 사실까지는 에이비온 측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부처와 관련된 일이고 국방 쪽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국방 위협 감소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비온이 해왔던 활동들을 살펴보면 국방 위협 감소국이 유력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우선 에이비온이 지난 6월 21일 날 미국에서 열린 테크워치 포럼 여기에 참석해서 호흡용 항바이러스제 ABN101입니다. 이 치료제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브리핑을 아주 길게 했고요. 이 브리핑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할게요 해서 간 게 아니라 니들 굉장히 좋은 치료제 개발한 것 같고 또 이거 관련돼서 논문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좀 브리핑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포럼의 주최자를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추측이 됩니다. 포럼 주최자가 미국의 국방위협 감소국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고요. 또 합동과학 기술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고요.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연구소 등이 모여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을 모색을 하고, 공동 대응이란 거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 또 상대의 무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지에 대한 치료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들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직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제 국방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국방위협 감소국이 있고요. 아까 포럼을 공동 주최했던 기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국방위협 감소국 아래 합동과학기술실이 있습니다. 조직이 계속적으로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위협 감소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주요한 무기들을 개발을 좀 주도하고 또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좀 생화학 무기 대량 살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어떤 바이러스 같은 생화학 무기를 무단 살포했을 때 아군이 이제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군인들 자체가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고 멘탈적으로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려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ABN101 같은 경우에 기술의 어떤 적합도를 좀 보였다, 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궁극적으로는 휴대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서 미군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좀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고의 인터페론 베타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터페론 베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페론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체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 RNA라 그러죠. RNA를 분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체내 어떤 면역 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코로나도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RNA거든요. ABN101 같은 경우에 인터페론 베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간에 RNA 기반이다라고 하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흡입제용으로 군인들에게 이제 개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실에서 단체 접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살포됐을 때 군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제도 키트 같은 걸 꺼내서 이제 바로 흡입을 해서 생화학 무기 살포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천식약처럼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인터페론 베타를 흉내내서 또는 요걸 똑같이 만들어서 흡입용으로 제조해서 들고 다니면 되겠네. 아주 컨셉은 간단하잖아요. 인터페론 베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 안에서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생산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몸 밖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공장 단위에서 어떤 시설에서 인간이 제조하려고 했을 때는 제조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해서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상황인 거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체내 온도와
어떤 상온의 환경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온에서 바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이런 두 가지 어떤 기술적인 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걸 만들면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만들지 못한 이유입니다. AB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난제를 이제 극복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연 상태에서도 물질이 분해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생산 수율을 무려 640배 정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AB온에서 밝힌 내부 자료에서 640배라는 자료가 하나 있고 또 500배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생산 수율을 향상시킨 건 맞는데 이 수치는 AB온 자체에서 혼재돼서 나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배라고 하더라도 생산 단가를 50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인터페론 베타는 아까 체내에서 만드는 어떤 면역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다 제거됐는데도 남아있게 되면 결국에는 사이토카인 폭풍, 면역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ABN101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 소위 말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일정 시간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체내에서 사라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ABN101이 실험실 단위, 연구실 단위에서 된 게 아니라 제형 개발하고 공정 개발까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부처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을 타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AB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